내가 뭔데 이렇게 설치냐고.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도 없어. 카운터 앞에서 한껏 목소리를 높인 계산원. 희정은 손님 앞에서 손가락질을 했다. 클럽 한가운데 쏟아지는 조명과 음악 소리가 한순간에 잦아들 것만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시선을 돌렸고 평소 시끄러운 음악조차 이 순간만은 배경에 깔린 잡음처럼 느껴졌다. 아니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정상적으로 카드를 결제하려고 하는데.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던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살짝 들어 보였다. 하지만 희정의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다. 보안, 이 사람 당장 밖으로 나가게 해줘요. 희정이 무전을 잡아 재차 큰 소리쳤다. 무언가 심각하게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저 진짜 결제하려고 온 거예요. 분명 제 카드도 있고 모바일 결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남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억울함이 가득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희정은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는 VIP 전용 구역이니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희정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이미 몇몇 보안 요원들이 카운터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잠깐만 이거 정말 이상한데 저기 다들 보셨나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손님에 대해서만 유독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요. 근처에 있던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다. 그러자 옆에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든 내보내려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저 사람 모자를 벗으면 글쎄 느낌이 좀 익숙한데. 또 다른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댔다. 이미 자리를 잡고 이벤트를 지켜보던 몇몇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제발 그냥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카드를 여러 장 들고 왔고 휴대폰으로도 결제 가능하다고요. 남자는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가 결제 단말기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자 기계는 소리를 내더니 오류 메시지를 띄웠다. 희정은 그 장면을 보며 콧방귀를 꼈다. 봤죠? 결국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서 밖으로 나가주세요. 희정이 다시 한번 보안 요원들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조금씩 정체가 밝혀지는 듯한 기운이 흘렀다. 마스크와 모재 가려져 잘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의 말투나 체격에서 뭔가 익숙한 이미지를 떠올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난 것이다. 혹시 저분 손흥민 선수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분위기가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클럽 조명이 근사해서 영상 찍기도 좋다고 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입구 쪽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찍으려고 각도를 맞추었다. 진짜 손흥민 맞으면 대박이겠지. 여기 밤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더니 근데 지금 저런 봉변을 당하고 있다니 이상하다. 그의 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카운터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게. 나중에 뭐 또 사건이 터지면 이 영상이 필요할지 모르잖아. 조금만 더 찍어둘까? 첫 번째 남자가 웃음을 띠고 카메라 앱을 켰다. 당신 촬영 중이에요? 혹시 방금부터 다 녹화된 건가요?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이 그를 보고 궁금한 듯 물었다. 네, 뭐 일단 이런 건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으니까요. 혹시 클럽 측에서 무리하게 대응하는 게 있으면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자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며 작게 속삭였다. 저도 이런 식으로 사람 차별하는 걸 종종 봤는데 이건 좀 심해 보여요. 근데 그 남자가 손흥민 선수라면 큰일 날 수도 있죠. 더 조심히 촬영하세요. 이 와중에도 카운터에서는 계속 시끄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희정은 결제 단말기를 몇 번이나 두드리고 영수증 프린터까지 점검해 봤지만 쉽사리 오류가 해결되지 않았다. 저기 왜 기계가 안 되는 걸 저 손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혹시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구경하던 또 다른 여성이 조심스레 말을 걸자 희정은 번쩍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우리 단말기는 어제도 멀쩡히 작동했어요. 게다가 다른 손님들 결제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카드만 계속 안 된다고 하면 문제는 카드나 계좌가 문제겠죠. 남자는 여전히 억울한 표정으로 모자를 벗을까 말까 고민하는 듯 했다. 주변 시선이 점점 자신에게 쏠리는 게 불편해 보였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차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저분, 확실히 손흥민 같아. 야, 요즘 국대 경기 끝나고 잠시 귀국했다고 들었는데 진짜 일지도 몰라. 세상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홀대를 받는다고? 조금씩 퍼져나가는 소문과 궁금증,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가 여기저기서 켜지며 이 장면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아니, 자꾸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래. 당신 대체 누구예요? 희정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남자를 노려봤다. 남자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결국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아래로 당겼다. 그리고 다소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맛습 손흥민입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헉 하는 탄성이 터졌고 일부 사람들은 그를 향해 달려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다. 보안 요원들이 밀치면서 제지하느라 잠시 소란이 일었다. 진짜 손흥민 사인 좀. 어디선가 격앙된 팬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내 보안 요원이 급히 가로막았다. 그러자 희정의 태도는 더욱 당황스러워 보였다. 이 사람이 정말 손흥민이라고요? 나 참 증거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도 닮은 골 영상 많던데. 그러자 옆에서 누군가가 핸드폰을 들고 다가와 인터넷 포털에서 손흥민의 사진을 띄워 대조를 했다. 봐요, 눈썹이나 턱선, 전체적인 인상이 똑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뭘 그런 것까지 확인하세. 설령 진짜 손흥민이라고 해도 지금 결제가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희정은 말끝에 약간 불안한 기색이 서렸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손흥민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어 포인트 결제 앱을 실행했다. 저 이거 다른 데서는 정상적으로 쓰고 있습. 오늘 클럽에 지인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혹시 단말기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희정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결제 단말기를 꺼내 바코드 리더와 NFC 인식 장치를 살폈다. 내가 뭘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희정에게 다가와 말했다. 팀장님, 저희가 직전에 다른 손님 받았을 때도 3초 정도 인식이 잘 안 됐던 적이 있음. 혹시 단말기가 조금 접촉 불량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희정은 그런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니에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런 데서 장비가 고장나면 우리도 골치 아프니까. 이거 정말 긴장감이 엄청난데요. 설마 손흥민 선수를 결제 문제로 쫓아내려고 하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입구 쪽에서 여전히 이 장면을 찍고 있던 남자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안 그래도 여기 어떤 사람들은 차별당했다고 온라인에 올린 얘기도 봤는데 유명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저렇게 대한다면 일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쉽게 화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 정도로 억울해 보인다면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카운터로 쏠려 있었다. 이제는 긴장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흥분이 뒤섞인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희정은 몇 번이고 단말기를 점검해 보았지만 여전히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었다. 그 사이 클럽 매니저인 상우가 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희정 씨?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상구는 벌써 주변 인파가 몰려 있는 것을 보며 진땀을 흘렸다. 매니저님, 여기 손님이 결제가 안 된다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게다가 자신이 손흥민 선수라고 주장하는데 모두들 믿는 분위기네요. 희정이 살짝 기가 죽은 표정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상우는 소매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게 만약 진짜 손흥민 선수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렇게 사람들이 다 촬영 중이면. 손흥민은 시선을 돌려 상무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 맞고요. 지금 결제를 하려는데 단말기가 오류가 나고 있어요. 혹시 다른 결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당연히 있죠. 카드 수기 결제도 있고 다른 방식도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 사과부터 드릴게요. 우리 직원이 좀 과잉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상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하지만 희정은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지금도 내 잘못이라고만 할 순 없죠. 처음부터 태도가 좀 이상했어요. 자기 소개도 없이 뜬금없이 결제 안 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던데. 아니, 제가 실은 모자를 벗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공공장소에서 주목받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온 걸 알면 사람들이 몰릴까 봐서였습. 좋지 않은 경험이 몇 번 있어서요. 손흥민이 사정을 설명하자 주변에서도 맞아, 스타들은 사생활이 없어서 힘들겠지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상우는 서둘러 단말기를 교체해 오라고 보안 요원에게 지시했다. 빨리 새 단말기 하나 더 가져오세. 그리고 희정 씨 손님한테 사과부터. 그러나 희정은 쉽게 머리를 숙이지 못했다. 이미 괜히 크게 소리를 질러버렸다는 자각이 들었는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계속 웅성거렸다. 헐, 진짜 손흥민이네. 여기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다니. 그래도 직원 태도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냥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와, 나라도 억울했겠다. 축구 스타가 이렇게 대접받다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상우는 황급히 손짓했다. 죄송하지만 사진 촬영은 자제해 주세. 여기 클럽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이 금지됩니다. 일부는 우리가 찍고 싶은데라며 불만을 표했지만 대다수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듯 카메라를 내렸다. 다만 여전히 몰래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는 듯했다. 잠시 후 다른 결제 단말기가 가져와졌고 손흥민은 휴대폰으로 NFC 결제를 재시도했다. 네,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삐빅, 정상적인 결제 승인 소리가 들렸다. 잠시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우와, 결제가 제대로 됐어. 진짜 단말기 문제였구나. 저분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모욕받은 거 아니야? 희정은 그제야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다. 상우가 대신 손흥민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어떻게든 보상해 드릴게요. 손흥민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차분하게 답했다. 괜찮음,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는데 클럽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뭘 안 해주나요? 주변에 한 손님이 소리 높여 물었다. 이제야 매니저가 나왔잖아요. 곧 뭔가 발표하겠지. 또 다른 손님이 대답하자 상우가 난감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아, 저희가 실로 큰 실수를 했네요. 우선 손님께 공식 사과를 드리고 오늘 자리는 저희가 별도의 비용 없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 그리고 문제가 된 결제 단말기는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희정은 계속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얼굴에 후회가 서린 듯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쉽사리 사과를 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때 가까이 있던 한 중년 남성이 희정에게 다가와 작게 조언했다. 직원님, 지금 빨리 정중히 사과하는 게 좋을 거예요. 늦으면 더 곤란해져요.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다. 어색하게 침을 삼킨 뒤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손흥민 선수님, 죄송합니. 제가 너무 과잉 반응을 했어요. 여기서 자주 사기를 치는 손님들도 있고 VIP 구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예민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희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손님과 직원을 떠나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였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기계를 자주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좀 더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여러분, 구경하느라 불편했죠?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제 지인들하고 놀고 싶어서 왔던 건데 이렇게 시끄럽게 돼서 죄송합니다. 곧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에요. 저희가 죄송하죠. 이런 광경도 어떻게 보면 귀한 경험이긴 한데 그래도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하는 말이 오갔다. 상우가 전체 음악 볼륨을 잠시 낮춰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졌습. 저희 클럽 측의 단말기 문제와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해 손님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관계자분들과도 논의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곧바로 큰 음악이 다시 흐르기 전 상우가 모두에게 고개 숙였다. 손님들은 박수와 함께 호응했지만 그 박수 속에는 살짝 비판 섞인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제 조금은 진정된 것 같네요. 저희도 자리로 돌아가죠. 그렇지.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직접 결제 성공하는 걸 보니 기계 탓이었잖아. 사람들은 다시 흩어져 춤을 추던 사람들은 춤을,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은 대화를 재개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카운터 주위를 서성이며 희정과 손흥민의 표정을 살폈다.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마무리된 듯 보이자 손흥민은 착용했던 마스크를 다시 살짝 걸쳤다. 너무 많은 시선을 한꺼번에 받으면 편하게 즐기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한 여성 팬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저 혹시 사인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방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말을 못 걸었는데 제가 손흥민 선수 정말 존경하거든요. 손흥민은 본래 밝은 웃음을 지으며 흔쾌히 수첩을 받아들었다. 물론이죠.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죄송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 여성은 기뻐서 눈이 반짝였고 은지요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손흥민은 그 자리에 to 은지, always be happy 라는 문구와 함께 사인을 남겼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세 저는 오늘 일로 더 팬이 됐어요. 은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희정은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는지 근처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잠시 후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내가 너무 심했지. 도대체 왜 그렇게 감정적이었을까? 희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과했으니 다행이에요. 일이 더 커지면 언론에서 난리 날 수도 있었잖아요. 보안 요원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희정은 다시 한번 침을 삼켰다. 그래도 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우리 클럽에 가짜 VIP인 척하고 들어와서 사기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 예민해졌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손님에게 그게 뭐야. 앞으로는 조금 더 차분히 대응하시면 될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워낙 인자해서 다행이지. 보안 요원은 희정을 격려했다. 희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듯 다짐했다. 한편 클럽 다른 구역에서는 이미 술자리가 무르익고 있었다. 조명은 다시 화려하게 돌고 DJ는 신나는 음악을 틀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느 때처럼 춤을 추고 대화를 나누고 흥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까의 소동을 본 사람들은 뒤늦게도 그 이야기를 계속 꺼내며 수근거렸다. 나 방금 SNS에 올렸는데 벌써 반응이 오고 있어. 오늘 이 클럽에서 손흥민이 결제를 못했다가 결국 기계 문제였다고 사람들이 난리 났어. 어떤 여성이 친구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자랑스레 말했다. 진짜? 여기 이름 제대로 썼어? 혹시 클럽 이미지에 해가 되면 그래도 사실이니까. 친구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그 여성은 개의치 않았다. 원래 이런 건 금방 퍼지잖아. 어차피 손흥민 선수 평판에는 전혀 해가 안 되고 오히려 클럽이 문제였다고 알려지겠지. 매니저 상우는 이 대화를 멀리서 듣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러다 곧 생각을 바꾸며 문제를 바로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마음먹었다. 조금 뒤 상우는 다시 카운터 쪽을 찾아갔다. 여전히 근무 중인 희정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단말기 점검 완료됐어요? 네, 새로 가져온 건 문제 없었어요. 근데 기존 단말기는 아직도 인식 오류가 잘 나고요. 오늘 완전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오케이, 당장 교체합시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비슷한 문제가 없도록 직원들 교육 다시 해야겠어요. 지시사항 하나하나 확실히 알려주고 매뉴얼도 좀 개정해야겠군요. 네, 그러면 제가 모두에게 공지할게요. 희정도 흔쾌히 수긍했다. 이전 같았으면 귀찮아했을 텐데 이번 사태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한 듯했다. 그 사이 손흥민은 자기 지인들과 함께 조용한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지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속닥거렸다. 형, 괜찮아요? 아까 정말 황당했겠어요. 인증을 요구하는 건 그렇다 쳐도 언성을 그렇게 높이는 건 좀...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괜찮아. 나도 그런데 익숙하진 않아. 그래도 이런 일은 가끔 있어. 아무리 나라에서 좀 알려졌다고 해도 다들 나를 알아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누가 봐도 손흥민이잖아요. 에이, 밤에는 조명도 어둡고 모자도 썼는데 뭘. 게다가 한국은 또 워낙 유명인들 많고 가짜 흉내 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지인 중 한 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근데 형,
꼭 이런 클럽 와야겠어? 도심에 조금 한적한 라운지를 갔으면 더 조용하게 즐길 수 있잖아. 그러자 손흥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처럼 편하게 즐기는 거야. 굳이 나라고 언제나 하이엔드 라운지에만 갈 필요는 없잖아. 지인들은 그의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의 성격을 잘 아는 듯 그 누구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가 다시 평온해지자 손흥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아직도 불편해하는 직원이 있나 살피는 모습이었다. 마침 희정이 혼자 남아 청소를 하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희정 씨. 손흥민이 다가가자 희정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선수님, 뭐 도와드릴 거라도. 희정은 여전히 미안함이 깃든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괜찮아요. 혹시 업무하는데 어려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 때문에 일이 번진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가 좀 귀찮게 한 것 같기도 해서. 이 클럽 손님이 많아서 힘드실 텐데. 아니요, 아니에요. 애초에 제 태도가 문제였죠. 그리고 사실 나중에 사장님께 보고서도 써야 하고 반성문 비슷하게 내부 문건을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희정은 울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내가 사장님께 사실관계를 잘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단지 단말기가 문제가 있었고 귀찮은 사기꾼들 때문에 예민해진 상태였다고. 희정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선수님께 그런 부담 드릴 수 없죠. 게다가 저도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좀 민망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알았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하세요. 이 말에 희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마침 그 순간 몇몇 손님이 카운터로 모여들어 주문을 요청했다. 희정은 급히 대응해야 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손흥민은 자리를 비켜주었다. 음악 소리가 다시 신나게 울려 퍼졌고 댄스 플로어가 뜨거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흔들며 금요일 밤을 만끽했다. 형, 이제 괜찮아요? 기분 풀렸어요. 지인이 다시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 나야 별 문제 없어. 다만 오늘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겠지. 우리도 즐길 만큼 즐기다 가자. 그렇게 한두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새벽 기운이 감돈다. 손님 중 일부는 집에 가려 나서고 또 일부는 이 차를 위해 다른 장소로 옮길 준비를 한다. 매니저 상우와 희정은 이번 사태로 인해 추가 업무가 많아져 여기저기 상황을 살피며 일손을 거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기자들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설마 이미 기사가 나간 건가?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결제 문제로 시비 붙었다고. 어떤 사람이 소공어렸고 이내 입구 쪽에서 실제로 기자 몇 명이 보안 요원에게 막히는 모습이 보였다. 뭐야, 진짜 온 거야. 오늘 큰일이다. 이런 밤에 언론이 벌써 움직이다니. 보안 요원들은 클럽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들며 기자들을 돌려보내려 했으나 기자들은 이미 밖에서 잔뜩 대기하며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기세였다. 상우는 황급히 손흥민에게 달려갔다. 선수님, 밖에 기자들이 몰려 있어요. 클럽 관련 이슈를 캐러 온 것 같은데 혹시 안전하게 뒷문으로 나가시는 게 어떠신가요? 손흥민은 약간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고는 물었다. 왜요? 굳이 피해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클럽에서 소동이 있었다는 소문에 괜히 물고 늘어질까봐. 상우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자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직 확인된 것 없이 추측성 기사만 쓰려면 그건 그쪽 문제죠. 난 별다른 말 할 생각 없고 그냥 사실대로만 말할 거예요. 단말기 오류가 있었고 해명이 됐고 직원과 화해했다. 그게 전부예요. 상우는 살짝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기자들이 몰려들면 다른 손님들 불편하실 테니까 그냥 뒷문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게 이 클럽한테도 도움 되겠죠. 괜히 사람들이 앞문에서 몰리면 시끄러워질 테니까. 그가 지인들과 함께 옷을 챙겨 입고 뒷문으로 이동하려는데 희정이 그 곁으로 다가왔다.
선수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이며 웃었다. 오늘 일 앞으로 많이 반성하고 또 배우겠습. 제가 잘못한 만큼 책임지겠습니다. 희정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도 혹시 밤에 놀러 다니면서 신분을 좀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서로 조심하면서 삽시다. 손흥민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간 뒤 손흥민은 지인들과 함께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다음날 아침 클럽 SNS에는 공식 공지가 올라왔다. 어젯밤 단말기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손님께 불편을 끼쳐드렸습. 해당 손님은 손흥민 선수로 확인되었으며 저희 직원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과잉 대응을 하였습. 이에 대해 클럽 전 직원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 장비 교체와 직원 교육을 강화할 예정기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공지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다. 클럽이 잘못 인정하고 사과한 거는 칭찬할 만하네. 그래도 손흥민 선수라서 이슈가 됐지만 일반인이었으면 어땠을까? 앞으로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보고받았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게 희정 씨라고. 네,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 이미 공식 사과문도 냈고 내부에선 제 교육 책임도 있다고 해서 반성문 작성을 마쳤습니다. 도영은 가만히 그녀를 보다가 슬며시 웃었다. 본인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렇게까지 과잉 대응하려면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긴 워낙 그런 손님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그래도 결국 제 잘못이니까 책임을 지겠습. 혹시 제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닭에 받겠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듣기로는 그 뒤에 희정 씨가 직원들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단말기 교체도 발 빠르게 해줬다더군요. 네, 일단 사태 수습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도영은 희정에게 좀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조습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고객 응대 매뉴얼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손님들을 좀 더 신뢰하면서도 보안은 지키는 방향으로요. 알겠습. 정말 감사합니다. 희정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한편 손흥민은 이미 며칠 뒤 해외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인터뷰나 기사를 통해 이번 일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 사는 데는 어디든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서로 배우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가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있을 때 SNS로 한 메시지를 확인했다. 클럽 직원들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문구가 올라와 있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감사합니? 우리는 꼭 바뀌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띠며 짧게 댓글을 달았다.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미습 다치지 마시고 앞으로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요. 곧 탑승 안내가 들려오자 그는 휴대폰을 끄고 게이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클럽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결제 단말기가 전부 최신형으로 교체되었고 직원들은 손님 응대 방식에 대한 재교육을 받았다. 희정은 그 교육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해야 할 사항을 마음속에 새겼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 혹시 결제 시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려요. 네, 자주 점검하고 있으니 믿고 이용하세요. 직원들은 이제 먼저 나서서 고객 편의를 확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적 언행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다. 어느 날 밤, 예전에 비슷하게 의심받았던 한 손님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환영받으며 제대로 서비스를 받았다. 예전에 왔을 땐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손님이 물었을 때 희정은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 배웠거든요, 저희가. 누구나 우리가 BP이고 우린 그분들을 맞이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많이 달라졌네 하며 환하게 웃었다. 희정과 상우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직원 매뉴얼을 점검했다.
앞으로 단말기나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손님에게 의심이 들 때는 어떤 절차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또 절대 고함을 치거나 무조건 쫓아내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혹시 실제로 문제가 있는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럴 땐 보안 요원이 같이 확인하고 무조건 고객이 잘못됐다는 전제는 두지 맙시다. 아시겠죠? 상우가 회의에서 힘주어 말하자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이러한 변화는 클럽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가져왔다. SNS에서는 그 클럽 직원들 태도가 확 바뀌었더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일부는 손흥민 사건 이후로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농담 섞인 칭찬을 남겼다. 어느 날 저녁, 클럽 문 앞에서 줄을 서던 젊은 남녀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야, 여기가 그 유명한 손흥민 결제 사건 있던 곳 아냐? 맞아. 근데 그 후로 되게 친절해졌대. 단말기도 새 걸로 싹 바꾸고. 그들을 맞이한 희정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방금 전화로 예약했어요. 혹시 문제 없나요? 남자가 살짝 긴장한 듯 물었지만 희정은 환하게 웃었다. 네, 확인됐습.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 혹시 결제나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두 사람은 깍듯이 인사받고 들어가며 오, 진짜 바뀌긴 했네 하고 작게 귓속말을 했다. 희정은 그걸 듣고도 미소만 지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이 자존심 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 말이야말로 바뀌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얼마 뒤 손흥민이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클럽 직원들 사이에서는 혹시 이번에는 직접 불러 제대로 대접하고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니, 이번에는 저희가 모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요. 어떤 직원이 열정을 보이며 말하자 상우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근데 선수님이 개인 일정이 바쁠 수도 있으니 우리가 굳이 강요하긴 뭐하고 만약 오시게 되면 편하게 즐길 수 있게만 준비합시다. 정작 손흥민 본인은 새 시즌에 집중해야 해서 바로 해외로 나간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클럽 직원들은 언제든 그를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전 단말기 체크 철저히 하고 차별적 언행 금지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번 사건이 우리한테 큰 교훈이 됐으니 다시는 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되지. 희정은 회의 시간에 또박또박 다짐했다. 그제야 모두가 박수를 치며 좋아, 그렇게 하자 라고 화답했다. 이로써 클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전에는 VIP와 일반 손님을 너무 급격히 구분해왔지만 이제는 그 경계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손님이 왕이라는 말을 넘어 손님도 사람, 직원도 사람이라는 태도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옛날하고는 다른 느낌이네. 직원들이 먼저 조심하라고 안내하니까 불안한 게 별로 없어. 맞아, 만에 하나 결제가 잘 안 돼도 손님, 잠시만요. 다른 기계로도 확인해 볼게요. 하고 친절히 안내해 주니까 다들 신뢰하지.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쌓이자 클럽의 평판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 손흥민과 관련된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출처는 모호했지만 클럽 내부에서 찍힌 듯한 장면이었다. 영상에는 결제 단말기가 오류를 내고 희정이 언성을 높이는 모습, 그리고 손흥민이 차분히 휴대폰을 들어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많은 사람이 다시금 그 일을 떠올렸지만 댓글 분위기는 달랐다. 이미 사과받고 개선했다는데 그거 더는 문제 안 되지 않나. 당시엔 실수였고 지금은 잘 운영 중인 듯. 손흥민이 관대하게 넘어갔다고 하더라. 이후로도 가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그때 그 직원은 잘렸냐며 궁금해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그 직원이 사과하고 남아서 개선하는 데 앞장섰단다라는 정보가 퍼져나갔다. 이 모든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들은 손흥민은 인터뷰 자리에서 간단히 소회를 밝혔다. 저를 못 알아본 건 문제가 아니었습.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오해였고 중요한 건 그 뒤로 얼마나 발전했느냐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클럽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혹시 그곳을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언제든 편히 갈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일정상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방문해 볼게요. 결국 그날의 소동은 일종의 계기가 되어 한 클럽의 운영 방식을 바꿨고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유명인이라고 언제나 편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또 작은 오류가 어떤 큰 오해로 번질 수 있는지도 깨달았다라고 했다. 솔직히 나도 한 번쯤 저런 식으로 손님을 의심한 적 있는데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뻔했네. 그 사건 보고 정신 차렸지. 어느 바텐더가 이렇게 말하면 옆에 동료도 맞아. 앞으로는 손님이 누구건 일단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야. 손흥민 선수 같든 그냥 보통 사람이든 하고 맞장구 쳤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사과의 장이 마련되었다. 클럽 측은 미리 회의를 통해 희정과 상우가 대표로 간단한 개선 성과 발표와 함께 손흥민에게 감사와 사과를 다시 전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비록 손흥민이 해외에 있어서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화상 연결로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선수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그날 일로부터 많은 걸 배웠습. 지금은 내부 시스템을 전부 교체했고 직원 매뉴얼도 갈아엎었어요. 산구가 노트북 카메라 앞으로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화면 속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오, 잘 지내고 있습. 이렇게까지 열심히 바꾸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냥 작은 사건 하나였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와닿으셨나 보네요. 희정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그때 선수님한테 많이 신뢰했던 직원입니. 그때 진심으로 사과드렸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수님 말씀대로 기계 점검과 친절,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화면을 통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저도 감사하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도 축구를 하면서 수많은 실수를 해봤는데 매번 고치고 연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느껴요. 상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도 이번 일을 통해 반복 학습과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사실 이 업계에선 손님과 부딪힐 일이 많은데 그럴수록 원칙을 지키고 대화를 나누는 게 필수적이죠.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마무리 인사를 건넸다. 앞으로 더 좋은 클럽이 되기를 응원하겠습. 저도 시간 되면 꼭 한번 다시 들러볼게요. 그럼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즐겁게 인사할 수 있길 바라요. 희정과 상우, 그리고 뒤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일제히 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며 환하게 웃었다. 화면 속 손흥민도 손을 흔들며 통화를 종료했다. 그날 이후 클럽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단순히 유명인에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에게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애썼다. 문제가 생기면 친절한 태도와 매뉴얼을 통해 곧바로 해결했고 대체 결제 방법도 여러 가지로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나 기계가 고장 나면 손님부터 몰아쓰지 않고 기계 점검을 먼저 시행했다. 이런 변화는 손님들에게도 전해져 자연스럽게 요즘은 진짜 느낌이 좋다라는 평가가 퍼졌다. 한편에서는 손흥민 효과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의 힘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유명 인사가 겪은 소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고 바꿔나가느냐가 진짜 가치 있는 일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라는 세계적 축구 스타도 한 평범한 클럽 직원도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도 조금씩 성장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기계나 결제에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희정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고 어느 테이블에서는 벌써부터 흥이 오른 목소리가 울렸다. 클럽 내부에는 신나는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눈부시게 번쩍였다. 이전과 똑같은 방문화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의 시작점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제 오류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한 손님이 친구에게 말하며 바 카운터에서 칵테일을 주문했다. 맞아. 아, 혹시 그 얘기 들었어. 여기가 바로 그 손흥민 선수가 결제하다가 불화가 생긴 곳이래. 친구가 웃으며 대답하자 바텐더는 빙긋 미소 지으며 네, 지금은 전부 개선돼서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당차게 말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건배를 나눴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와도 멋지게 대접받을 수 있겠지. 그렇겠지. 다들 배웠으니까. 클럽 안의 음악은 더욱더 신나는 리듬으로 바뀌어갔다. 춤추는 사람들의 함성이 커졌고 그 안에서 작게 들리는 대화들에는 서로 존중하려는 태도가 깃들어 있었다. 겉으로 보면 여느 번화가의 밤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속엔 확실히 한층 더 성숙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 밤을 즐기며 또 누군가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일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롭게 찾아온 손님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한 이곳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손흥민이 다시 이곳을 찾을 때 그가 편안하고 기분 좋은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 그럼 오늘 밤도 재밌게 놀아봅시다. 음악이 갑자기 딱 멈춘 뒤 DJ가 외치자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순간 화려한 레이저가 빛나면서 클럽 전체가 다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카운터 뒤편에서 막 단말기를 점검하던 희정은 작게 중얼거렸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서로를 존중하는 게 당연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그러고는 새 단말기의 전원을 확인하고 깜빡거리는 초록불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잘 돌아가는구나. 이제 문제 없어. 어쩌면 사소한 기계 오류가 만들어낸 커다란 변화였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뀐 진짜 이유가 있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의심을 거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은 노력이 모여서 이 클럽과 그 사람들의 태도가 전환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지? 한편에서 누군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친구에게 물었다. 아마도 계속 이어지겠지. 손흥민 선수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 그때까지 잘 유지해야 할 텐데. 친구가 대답하자 그들은 서로 미소를 교환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클럽 입구 쪽을 힐끗 바라봤다. 혹시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를 다음 VIP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그러나 결국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 춤추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 갔다. 음악은 점점 고조됐고 조명은 화려하게 반짝이며 새로운 밤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딘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있었다. 오늘이 재미있었다면 다음에 또 놀러와. 당연하지. 다음에도 와서 이 분위기 즐겨야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대화가 오가며 사람들은 내일의 이야기를 기대했다. 아마 다음에는 다른 누구가 특별히 찾아오든 혹은 평범한 손님이 오든 이제는 누군가를 함부로 의심하고 몰아쓰는 일은 없으리라. 그리고 끝으로 그날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어느 손님이 살짝 카메라를 꺼내 셀카를 찍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 영상 나중에도 잊지 말고 돌려봐야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해. 자, 다음에도 후속 스토리를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이 영상 올려볼까? 플래시가 터지며 그 순간이 기록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의 SNS에는 간단한 문구가 올라왔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한밤중에 시작된 사소한 결제 문제는 결국 클럽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고 사람들 사이의 작은 존중의 문화를 더 단단하게 심어 놓았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다음 장은 또 다른 새로운 날에 피어날 것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가 말썽을 부릴 수도 있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태도겠죠.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된다면 계속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 다음에 또 만나요. Nein, Ryan.